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185 공병대대는 이을설 호위부대로 군분교 점령 작전 양동 작전 부대였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청모에서 교도대대 시신 문제를 발표했을 때 이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 사실을 덮고자 청주회를 통해 가지고 민진사라는 유령 단체를 결성하고, 민진사에서는 국군 명예회복위원회라는 단체에다가 사단법인,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수여하는 사단법인을 제공을 하고, 스카이데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바로 교도대대 시신 문제를 덮기 시작하는 동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송암동이라는 영화까지 찍어서 사실을 완전 날조하고 은폐했지만 국내에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작게 8058 책 12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4단 차량 지휘부 선발대가 1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작게 8051 8의 주요한 대목들은 당시에 그런 작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참전 군인들이 제공한 내용으로서, 군분교 점령 작전은 21일 오전 7시가 H아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라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절을 적은 것인데, 교도대대 시신 문제를 덮고자 민진사가 발굴해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 내용의 사실로 봤을 때는 185 공병대대가 군분교에 도착했을 당시가 21일 오전 7시인데 그 시간에 24단 차량 지휘부 행렬이 같이 도착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북한군 이전대와 김대중 여단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폭도들이 군용 차량들을 탈취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24단의 반역 행위가 감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24단 선탑 장교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고,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 사실과 김영삼 정권 때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형을 받고 많은 장교들이 징역형을 받고, 이성 계엄사령관도 징역형을 받을 당시 가장 큰 부대를 지휘했던 박준병 24단 사단장만 무죄를 받은 것을 상기해 본다면 군분교 점령 작전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선탑 장교에 의해서 D-Day H아워, 즉 21일 오전 7시에 도착해야 되는 것을 8시 1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작전 실패를 하게 만든 선탑 장교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185 공병대대가 19일부터 광주교 인근에서 경계 작전을 한 것은 지도를 보면 알듯이 이을설 부대가 주둔했던 광주 공원과 길 하나 사이로 같이 주둔을 하면서 이을설 부대를 경호해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는 이을설 부대의 경계병들이 158 공병대대 장교들에게 담배를 요구할 정도로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말하는 경계 임무라는 것은 바로 이을설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 임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185 공병대대가 23일 오후에 헬기로 전교사로 도착한 것은 바로 24일 송암동에서 11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는 공병대가 매설하는 것이 일반 부대는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8명과 함께 작전을 했던 박중사라는 인물이 바로 185 공병대대에서 파견한 중사로서 대전차 지뢰의 스위치를 작동했던 인물로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공개하겠지만 이런 명백한 사실, 증언, 그리고 관련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언론 보도들, 이런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게 80518이라는 책을 집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규 부대가 북한군을 경호하기 위해서 지근해서 같이 주둔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또 북한군이 실시하는 군분교 점령 작전에 양동 작전 부대로 참가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연출을 했던 그런 내용은 반역 부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4단 차량 지휘부 행렬이 정시에 도착해서 오전 7시에 도착했다면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이 단독으로 기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광주의 31사단 소속 부대까지 같이 기습을 받기 때문에 24단에서 북한군에게 넘겨주었던 군사 기밀들이 다 은닉됐을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이 앞당겨진 시간에 작전이 진행됐다면 특전사 3개 여단은 전남도청 앞에 갇혀가지고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괴멸을 했을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작게80 5.18 책에는 전교사의 한 장군이 이 작전을 실패할 걸로 예측을 하고 전향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전향을 한 장군에 의해서 도총 앞에서 11여단에게 실탄이 전달되고 전달을 받은 11여단은 수협 빌딩에 올라가서 북한군 430명을 몰살시키는 전가를 올리게 해서 작게80 5.18이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청주에서는 작게80 5.18에 나열된 모든 군사 기밀을 은폐하고자 국방부와 정부 기관과 함께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은폐를 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미 이런 모든 사실은 미국 CIA와 미국 국무부 양쪽으로 전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만원과 김대령에 의해서 5.18이 폭동으로 규정되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대전차 지뢰와 지뢰가 투입된 그런 작전들은 대간첩 작전이나 비정규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정규전, 그러니까 전쟁에서만 사용하는 무장 체계이기 때문에 5.18은 폭동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개념을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5.18 진실은 다 드러났고 북한 장군 2명이 광주에서 한국군 장성들을 지휘했던 사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폐를 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